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공공심해학국을 운영하고 있는 도마태평양약국 약사 디지털 허준 김태경입니다. 12월 30일 날 이제 올해도 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혈관 석회화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깨가 되게 쑤시거나 관절이 쑤시거나 얼굴 같은 게 아프거나 또는 생리통이 심하거나 만성 두통이 있거나 손발 저림, 노통 등이 있을 때 검사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증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혈관 석회화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석회화라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뿐만 아니라 전신 통증, 만성염증, 조직 노화, 또 관절통, 요통 같은 것, 생리통 이런 것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혈관 석회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벽에 수산화 인해석이 침착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 칼슘으로 된 수산화 인해석이 침착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방하고 섬유소가 이렇게 융합돼서 혈관벽에 이렇게 혈관벽에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혈관세포가 이렇게 죽상동화처럼 붙어 있게 되면은 혈관벽이 어떻게 되냐면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혈류량이 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근육이나 신경세포들이 통증이나 허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혈관 석회화가 되면은 그 부위가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는 것이죠. 혈관이 딱딱해지면은 단순하게 이제 혈액이 글로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이 늘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혈관이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팽창을 못한다는 것은 이제 탄력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우리 몸에서 영양소나 산소가 혈액에서 미세혈관에서 세포 속으로 이동할 때 혈관이 먼저 확장이 됐다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혈관이 동맥경화, 그러니까 혈관 석회화가 되면은 혈관이 딱딱해져서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충분한 산소나 에너지 공급이 덜 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혈류 부족뿐만 아니라 저산소증과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서 세포가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칼슘이 또 그런 경우는 또 칼슘 유입량이 세포 속으로 많아지게 돼서 혈관이 또 수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럼 혈관이 석회화가 통증을 이제 일으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혈관 석회화가 되는 핵심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혈관은 골다공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혈관 석회화가 이제 칼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칼슘이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칼슘 흡수량이 적어지게 되고 또 현대 생활은 콜라니 커피 등 이러한 인산염이나 이런 칼슘을 잘 몸 밖으로 배출되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고 또 당뇨병으로 인해서 단 것을 많이 먹게 될 때 뼈가 빠져나가게 돼서 골다공증이 이렇게 잘 되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이 그 혈관 석회하고 연관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 그 뼈가 그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칼슘을 유리칼슘이라고 합니다. 그 유리칼슘과 인산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 인산과 유리칼슘은 그 굉장히 침착이 잘 돼서 이 뼈에서 이렇게 그 혈관 안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침착돼서 붙게 됩니다. 그것이 혈관 석회화가 돼서 골다공증과 혈관 석회화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화가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이 동맥경화, 곧 혈관 석회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 혈관에서 그 미세혈관이 모인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신장하고 그 눈이게 됩니다. 또 신장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장이 골다공증이 진행되면서 나온 인산칼슘 등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갖다가 동맥경화, 죽상동화를 하게 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장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그 인산염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그 인산염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피 속에는 인산염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인산염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인산과 칼슘이 만나서 인산칼슘, 수산화 인해석이 돼서 혈관벽에 잘 침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혈관 석회화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그 신장이 아주 망가져서 혈액 투석하는 사람조차도 혈액 투석을 해도 인산염이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산 제거가 투석할 때 제일 문제가 되고요. 또 제거를 못한 인산염으로 인해서 결국 투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심혈관 질환이 생겨서 되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질병으로 거의 대부분 그 사망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염증과 노화인데요. 염증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이 골 밀도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죠. 그 다음 혈관은 이제 탁해지게 되면서 관절염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서는 염증 유발 물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 유발 물질이 생기게 되면 TNF-알파나 인터루킨 6나 인터루킨 1 등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하는 역할은 골의 골밀도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파골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골을 자꾸 이게 마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모가 되니까 피 속에는 인산칼슘이 많아져서 그것이 혈관벽을 석회화되게 되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또 다음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NAD 수치가 세포 속에 떨어지게 되는데 NAD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세포 속에 ATP 에너지를 생성 못하게 됩니다. 곧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부전이 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염증 유발 물질이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NMN은 파골세포 기능을 억제하고 조골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골밀도를 높이게 되는데 그것이 골밀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돼서 결국은 염증이 되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원인은 우리가 인이 많은 식품, 콜라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뼈가 빠져나가게 돼서 뼈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또 뼈에 인산칼슘량이 많아져서 또 칼슘화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또 장에서 칼슘 흡수가 적어져서 또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서 또 혈관 석회화가 일어나게 되죠. 또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당뇨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관벽이
당화 혈색소가 올라가면서 혈관벽이 당화되면서 염증 유발 물질이 많아지면서 혈관 석회화가 또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염증이나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생기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NLRP3라는 인플라좀이라는 염증 소체가 활성화돼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이 혈관을 갖다가 석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의 파골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뼈를 자꾸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몸이 아프면 두 가지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두 번째는 혈관 석회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은 뼈 밀도가 되게 약해져서 키가 줄어들고, 두 번째 근육이 소실되게 됩니다. 근육이 소실되는 이유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 근육 속으로 에너지나 이런 산소가 공급이 덜 돼서 근육이 점점점 약화돼서 나이가 들거나 만성 질환이 생기게 되면 뼈뿐만 아니라 근육 소실까지 동시에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혈관 석회화를, 여러 가지 만성 통증의 원인인 혈관 석회화를 막아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ATP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세포를 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MN을 드셔야 됩니다. NMN을 드시면 NMN이 몸속에 들어서 NAD로 변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성화되면 활성산소가 억제가 되고 염증 유발 물질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뼈가 무너지는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이 염증 석회화를 갖다가 되는 칼슘, 인산칼슘이 뼈에서 나온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NMN은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NMN이 활성화되면 AMPK라는 것이 활성화돼서, AMPK 활성화되면은 ATP 에너지가 생산될 뿐더러 많이 생산되고, 두 번째는 세포를 노화시키는 사스프라는 물질을 갖다가 분비를 억제하게 돼서 세포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관 석회화는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어서 혈관이 석회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뼈 속에서 나온 인산칼슘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혈관 석회화의 문제는 결국 세포 노화와 관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서 혈관 염증을 잘 시키는 유발 물질인 인돌산 황산염 같은 경우는 LPS나 인돌산 황산염은 세포로의 염증을 많이 일으켜서 혈관 석회화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것들은 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장누수를 막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누수를 막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어서 이런 장누수를 막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몸에 혈관 속에 염증 유발 물질이 많을 때 기혈 순환을 잘 시켜서 이런 것들을 세포 혈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혈 순환을 풀어주는 약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오메가3가 있는데, 오메가3는 염증 유발 물질을 없애고 지방 성분을 몸 밖으로 잘 배출되게 돼서 기혈 순환에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잎이나 병풍잎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필요해서 기혈 순환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칼슘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칼슘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또 필요하고요. 또 기혈 순환에 또 도움이 되는 다른 한약재를 또 소개하자면 향부자라는 것이 있는데, 기체 완화에 좋습니다. 기가. 또 한 가지는 홍화나 도인 같은 어열 제거하는 약이 되게 좋은데, 어열이 생겼을 때 급속이 이런 걸 제거하는데 홍화나 도인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회화되는 것을 막을 뿐더러 석회화된 것을 점점 풀어주고 기혈순환시켜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혈관 석회화를 점점 없애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혈관 석회화는 단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원인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골다공증이 되고 신장 기능 저하가 되고 염증이나 노화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진으로 인해서 ATP 생산이 줄어든 에너지 저하 등 또 기혈울제, 기혈 순환이 안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혈관 석회화는 수술이나 한 가지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약들을 복합해서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태평양 약국 약사 김태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